응?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품사 관련해 가지고도 앞 시간에는 강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수품사를 따고 전후에 직장 관계로 봐가지고 수산직 공무원부터 공무원 쪽으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이 수품사 1차는 올해 7월 20일에 시험이 있고 11월 2일 날이 2차가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공무원 공부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물론 수품사를 딴 사람들이야 국어, 영어, 국사라든지 수산 일반, 식품위생, 수산경영, 위생, 국어, 영어, 국사가 구급에서는 제방직 수산직 공무원에서는 필수일 겁니다. 그런데 수산직이 아닌 사람들은 국어, 영어, 국사 외에 간세법이라든지 사회, 수학, 행정법, 행정학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용혜는 수산직 공무원 외에 일반 공무원을 7, 8년간 무료로 또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 많은 합격생과 또 이렇게 배출이 되었고, 김용혜도 한 8년간 강의하면서 느낌이라든지 또는 공직생활을 2번 하면서 또 시험 본 어떤 경험 같은 걸 살려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강의 준비를 합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일단 간세법과 행정법 강의를 하기 전에 책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세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씁니다. 그래서 간세법은 요번 달 20일경에 출간이 됩니다. 제 친구가 감수 김경웅이 했고, 김용혜가 간세법 이론 법령 기출을 한 권에 끝내버리는 만점 전략 간세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는 간세법에는 지금 85% 정도가 됐는데 서문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김용혜가 2009년 간세직 7급 수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세법을 105점이죠. 행정법 105점, 가산점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휴학을 95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석을 했기 때문에 간세사를 떠나가지고 공무원 현직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 대비 또는 간세사 대비,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책을 써달라고 하기 때문에 간세법을 씁니다. 이 간세법 서문에는 행정법 서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2009년 7급 수석할 때 공부한 방법입니다. 한 40일, 137일인가 하면서 수석을 했기 때문에 옛날 기분보다도 짧은 기간에 어떻게 수석을 했을까, 합격과 수석을 했을까를 공부하는 방법을 여기에 정리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물론 강의할 때는 더 깊이 할 것이고, 그래서 간세법 서문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넣고 나 목차입니다. 목차는 간세법이 13장 330조 부칙 별표로 되어 있고요. 간세법 시행령은 13장 부칙 보칙이라 그러죠. 290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구칙 기획부 재정부령은 87조로 되어 있고 부칙과 서식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체계에 따라서 목차를 편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진행이 되었고, 이걸 이번 달 20일경에 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간세법을 보면은 수입 물품에 대해서 간세를 부과합니다. 수출은 하지 않고요.
근데 어떤 나라는 수술도 부과하는 나라가 수술제를 부과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총칙입니다. 간세법이 어떻다, 성격이 뭐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간세, 그러니까 이 간세가 국경을 무역 국경, 경제 국경을 통과할 때 간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세율, 법 적용, 그리고 기간과 기한, 납부 기한. 기간은 사실행위 중에 사건입니다. 인간의 의사가 개입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 단위입니다. 기한은 인간의 의사가 필요한 부관입니다. 부관. 그래서 기간, 개념, 기한, 그리고 나서 전지지변으로 기한을 연장합니다. 그리고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도 따르겠지만 간세법이 구정이었으면 행정절차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기간도 간세법 구정에 없으면 민법 일반법인 민법, 사법의 제한법, 민법을 적용합니다. 서류 보관기간도 간세법의 특징이니까 수입에 관계되는 서류는 5년이고 수출에 관계되는 서류는 3년이고 신고 수료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는 것은 보시한물입니다. 근데 수출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세는 없지만 왜 서류를 보관하느냐? 이거는 환급에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 지원 정책이 있거든요. FTA도 있겠지만 환급에 관련되다 보니까 서류를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세를 이제 수입을 한다 그러면은 4대 가세 요건입니다. 그러면 4대 가세 요건이 물건이 있어야겠죠. 가세 물건.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포를 대겠죠. 가세 포준입니다. 가세 포준하고 간세 평가를 도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방법에서 6방법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세 평가를 가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격 신고가 있겠죠. 가격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생략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아주 계산을 하기가 곤란한 것은 잠정 가격 신고라든지 그 후에 확정 가격 신고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잠정 가격 신고를 해가지고 납부를 하면은 많이 냈으면은 다시 돌려받고 작게 냈으면은 더 내면 되겠죠. 이게 사후정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가세 물건에 간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간세를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세를 기본 세율이 있겠지만 국가 간의 어떤 그 무역 분쟁에 대비해 가지고 덤핑이라든지 또는 긴급 간세, 상계 간세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기본 어떤 간세보다도 어떤 세율보다도 우선 적용을 해서 국가 경제를 보존합니다. 그런 시간에서 덤핑, 상계, 보복, 긴급, 특정구 물품 긴급 간세, 농립수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 간세 등으로 나누는 것이 간세 적용의 세율의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간세 납세 의무의 확정 및 간세 부과 징수 환급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고요. 납세 의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신고할 것이냐 부과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신고는 국민이 스스로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행위가 있었으니까 납세 신고를 해서 세액을 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세액을 내고 나면은 정정도 할 수 있고 보증도 할 수 있고 경정도 청구도 있고 경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가고지는 납세 의무자가 자진 신고를 못할 때 또는 예외적인 상황일 때 부가고지를 한다는 겁니다. 가산금이라든지 가산세라는 어떤 그런 개념도 있고요. 세월의 계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가지가 있는데 간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 주세, 고유세, 고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8가지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세관장이 수입할 때 세관장이 부과시킵니다. 납세 의무를 또 완화시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감면도 조건부 감면, 무조건 감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세율 불구행 감면 물품의 면세 같은 거는요, 항공기 부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대상을 정해서 면세를 해줍니다. 역간세율을 방지하는 차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간세를
내는데 돈이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으면 분할 납부도 해줍니다. 그리고 월별 납부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가 발생했다가 소멸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멸 사유, 그리고 나서 납부하거나 관세 충당, 관세 부과 취소, 소멸이 시효가 완성, 그리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이런 거 있고요. 관세를 현금으로 납부 안 하고 담보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제도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품목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품목분류라는 것은 HS 코드인데 HS마다 전 세계적으로 통일적으로 쓰는니다. 그렇지만 그게 HS에 따라서 그 나라마다 적용하는 세율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품목분류가 판단하기 곤란할 때는 품목분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사전 심사가 등 해가지고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면환급 분할 납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의 권리 불복입니다. 무조건 세금 내라는 게 아니고 또 세금 내다가도 그거 하면은 또 뭐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권리를 주는데 박탈할 때는 청문도 있고요. 그리고 고액 체납자는 명단 공개 최근에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와 심판입니다. 그래 이제 가세전 적부 심사를 할 수 있지만 가세를 부과받으면 예의신청도 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 등 간세법적 행정심판이 있고요. 심사 청구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송수단입니다. 비행기냐, 배냐, 차량이냐, 이런 게. 우리는 지금 개성공단에 차량을 많이 썼죠. 통관역, 통관장이라는 말을요. 보세구역입니다. 보세라는 것은 아직까지 클리어되지 않습니다. 수입을 하고 나면 수입세, 관세를 붙이는데 그것을 유보해주는 단계가 보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역 안에 지정보세구역, 그리고 특허보세구역, 그 다음에 종합보세구역 이런 식으로 자유무역 지역, 공항 옆에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수출 지원 정책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구역 안에서 작업을 해서 다시 수출한다든지 또는 대한민국 국내로 물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금을 보유시킵니다. 유보시키가지고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보세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운송입니다. 운송을 하면은 보세 통로가 있고 보세 구역이 있습니다. 보세 통로라는 것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면은 그 과정입니다. 거기 보세 통로입니다. 보세 구역은 보세 공장이라든지 보세 창고라든지 어떤 보세가 유보된 그 지역입니다. 지역. 대우 자동차 안에 어떤 보세 구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고요. 통관입니다. 통관을 할 때는 우리가 수입을 이제 통관할 때는 일단 외국에서 물품이 들어왔을 때는 또는 수산물이 들어왔을 때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 개별 법령에 잘 맞느냐 검역이 제대로 되느냐 이런 걸 보고 나서 관세청에서 담당자가 수입 신고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산지 보호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 이제 통관의 제한입니다. 들어올 때 보면은 대한민국에 국익을 방한다든지 또는 금지 물품이 들어오는 거는 허가 없이는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통관의 제한입니다. 그리고 통관을 제한해갖고 그것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문제 같은 거. 그러고 나서 이제 통관을 하는데 개별적으로는 물론 유통이력이라는 이런 개념도 있고요. 이력 추적 관리도, 농수산물 이력 추적 관리도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 이력 추적 관리는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유통법, 일명 유통법이 있죠. 원산지 유통 및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산물의 이력제가 있죠.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출 수입 반송이 있습니다.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고 수입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관세 국경을 통과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반송이라는 것은 수입했다가 그대로 다시 수입한 국가로 보내주는 게 반송입니다. 다만
대무역법 또는 남북한에 대한 어떤 대무역법을 봐가지고는 남북한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남과 북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수출 수입이라는 용어보다도 반입 반출을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여행을 갈 때 또는 이동할 때 휴대품을 일정한 어떤 범위에서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지나면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세관공무원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왜? 그 물건이 들어왔으면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합리적인 어떤 범위에서 조사가 필요할 때는 자료 요출을 하겠죠.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죠. 그 다음에 벌칙입니다. 관세법에 대한 벌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벌칙에 따라서 조사 처분도 해야겠죠. 벌칙에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보칙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법령, 총칙 이제 계속 깊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나누는 게 관세법입니다. 일단 관세법은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서 책을 쓰면서 또 그거 하겠습니다. 김용혜가 관세법, 관세직 공무원 들어올 때 7급 수수계획 그런 개념으로 공부를 그 책을 쓰고 또 강의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지금 책이 바꾸도 신청이 내리면 놓을 겁니다. 책이 바로 놓을 겁니다. 그래서 관세법을 하고 좀 쉬었다가 이 관세법은 왜냐면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어떤 국경 경제 국경을 통과하기 때문에 원산지법이라든 수산물 분지관리사에서 이론들이 많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산지 포시 면제 대상 같은 거 놓았을 때 김용혜가 16년도 2차 시험에서는 관세법 관련 법령 위주로 또 답을 적고 결국은 합격을 한 그 경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관세법을 끝나고 좀 쉬었다가 행정법을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